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1차 보건의료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의 전체이다. 에브리바디. 1차 보건의료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일반적인 의원, 조사원 등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1차 의료라는 거. 2차는 병원급, 3차는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이요. 손가락이 창백해진다, 말초 순환장애, 드드드드드드, 차감기 하면은요, 레노병, 레노증후군, 진동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과거 국시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직업병이죠.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목적은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 높은 이런 거, 수준 높은 이게 아니라요, 그냥 적정하게 제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네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고 고쳐라 이겁니다. 스스로가 중요했죠? 적정한 것도 중요합니다. 부패는 뭐가 번식하고 증식해서 일어나냐? 사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만들었어요. 식품의 변질 과정,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이것까지 진짜 해주고 싶진 않지만 모의고사에 있으니까 일단 짚고는 넘어갈게요. 왜? 모의고사 오답노트 우리가 틀리는 거 짚어줘야 되니까. 발탄. 발효된다. 뭐가? 탄수화물이. 발효는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게 발효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쌀 발효해가지고 식혜 만들죠. 막걸리 만들죠. 이거 다 발효하는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거 발탄, 발효다. 단백질,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거 부패된다 하죠. 계란 썩었어, 고기 썩었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여담인데 부정부패 하잖아요. 그 부패가 이 부패는 나지만요. 정치인들이 썩었어. 사람도 단백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산패. 지방이 썩었다 하면은요. 산패예요. 산패. 산지 이렇게 외울게요. 그리고 변당지. 뭔가 당질이, 지방질이 변질해서 썩은 것은요. 변패래요. 그러면은 솔직히 산패에도 지방 있고요. 변패에도 지방은 있습니다.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모의고사 문제를 위해서는 요거를 알면 좋지만 국가고시를 위해서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기능을 유발하는 수질오염 물질은요. 메틸수은이다. 수은입니다. 그러면은 미나마타병 나와요. 미나마타. 근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제가 이거 안 외워져서 이 문제 넣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수질오염이면은 메틸수은이에요. 그래서 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또 보고 넘어가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진료 비용을 본인이 일부 지불하는 본인 일부 부담제는 본인에게도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나라에서 100% 해주면은 조금만 아파도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내야 되면은 아예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비타민 먹고 낫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제를 한다. 우리나라는 20%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나라는 본인이 20% 내요. 이번에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거 등급 받은 사람들은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예요. 나라에서 조세로 20% 내줍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공단이 내주는 거예요. 60에서 65%.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건강이란 걸 정의했습니다.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된 상태, 웰빙된 상태. 몸 건강한데 정신이 맛이 갔어. 난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는 오타쿠야. 이러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내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WHO에서 말한 건강의 개념이에요.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건강해야 된다. 잠복기가 가장 짧은 포도상구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이 포도상구균입니다. 뭐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으킬까요? 독한 성질, 독소, 장독소에 의해서 일으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 포도상구균이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생겼다. 요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모의고사에는 장독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국가고시 최근에 뭐 나왔어요?
독소형 식중독 나왔잖아요. 포도상 구균은요, 장독소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뭐예요? 과거에 나왔던 실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게 모의고사 아닙니까? 문제는 돌고 돈다. 독소형 식중독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보엘포, 보톨리누스균, 웰치균, 포도상 구균이 세 개가 독소형이라는 거. 독한 거죠. 통조림 먹고 걸렸어. 치사율이 높다. 또 웰치균은 토양에도 있다. 그럼 흙에도 파상풍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웰치균도 그럼 파상풍균하고 비슷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 걸렸다 하면은 포도상 구균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뉴스에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생겼다. 포도상 구균이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균성 식중독 한번 볼까요? 왜? 독소형 나왔으니까 또 안 보고 넘어가면 아쉽다는 거. 살모넬라.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어. 살모넬라 걸린다는 거. 또 계란 알에도 살모넬라 있다. 그래서 수돗물에 씻어서 먹습니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패를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이다. 요것도 국시에 나왔어요. 아리조나, 닭이나 칠면조의 알에서 아리조나가 있다. 또 장구균. 동물의 똥에 있습니다. 장구균. 이거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질 검사했는데 염증 검사했는데 장구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똥균. 똥을 어떻게 닦았다?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닦으니까 이 똥균, 장구균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대장균, 장구균이 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야 된다. 이거 요양보호사에서 허건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등록된 환자 수, 환자의 머릿수, 인두제. 사람인 머리두.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보상을 받습니다. 100명 진료봤어? 너 그럼 월급 얼마?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총 진료비에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 100명 봐야 뭐 월급 2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 총 진료비 억제 효과는 있지만 진료의 질 떨어지고 의사들은 싫어한다. 그리고 인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거 두 개가 중요하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중요하죠? 우리나라 쓰레기는 매립법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은요? 포도상 구균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위별수가제, 행위별로 돈 매기는 겁니다. 진료비 과잉 증가에 문제가 있지만 진료의 질은 높겠죠. 의사들이 좋아하겠죠? 사후에 보상하는 거예요. 사후에 돈 낸다. 대학병원 가서 피 검사했어. 엑스레이 찍었어. 뭐 어쩌고 했어. 뭐 했어. 맨 마지막에 돈 내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겠죠. 과잉될 수 있으니까. 인두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사람 명수당 하는 거예요. 포괄 수가제. 그냥 한꺼번에 그 값을 포괄로 매겨요. 예를 들어서 질병명을 입력하면은 제왕절개. 그 병원에서 이거는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포괄수가제. 그래서 사전에 보상한다. 미리 그냥 금액을 책정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행인총, 포봉, 행위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인두제, 사람의 머릿수, 총액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병은 1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해야 돼. 이거예요.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7개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금액을 정한다는 거. 7개 뭐예요? 백내장, 편도선, 제왕절개, 자궁적출술, 충수절제술, 이거 맹장 아닙니까? 탈장수술, 치질수술, 항문수술. 사실 백내장 많이 하고요. 자궁절제술 많이 하고요. 또 맹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치질수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는 7개를 묶어가지고서는 돈을 그냥 포괄로 매겨라. 이것입니다. 산업장에서 보건 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업무는 위생적인 관리이다.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이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합니다. 교재의 적정성도 확인하고 얘가 이해했나 안 했나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아요? 이해했는지 담임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했어? 좀 더 쉽게 수업해야겠구만. 이게 바로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이 학생의 성적을 형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와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조무사 등록할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교육 전에 평가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교육 전에 진단을 뜬다. 진단평가. 한글은 아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 중. 교육 이제 이미 받고 있어. 교육 중. ing죠? 교육 과정도 개선하고요. 얘가 이해했는지도 파악하고요. 좀 지도 방법을 바꿔볼까? 이런 것이 바로 형성평가예요. 그 학생의 성적을 형성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교육이 다 끝났어. 우리 간호조무사학원 졸업했어. 우리에겐 뭐가 남았죠? 국가고시가 남았잖아요. 이걸 합격하기 위한 거죠. 최종 합격은 총괄평가다. 이게 교육 후에 하는 평가, 국가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평가. 교육 전에는 진단, 교육 중, 형성, 교육 끝났어, 총괄평가. 교육 전에, 교육 중에, 교육 후에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관찰법에는 뭐가 있냐? 임산부들에게 신생아 목욕법 실시했다. 뭐 모유수유 알려줬다. 이거 다 시범교육 하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시범교육 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라는 거, 평가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1차 보건의료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의 전체이다. everybody. 1차 보건의료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일반적인 의원, 조사는 등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1차 의료라는 거. 2차는 병원급, 3차는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이요. 손가락이 창백해진다. 말초 순환장애 드드드드드드. 차감기 하면은요. 레노병, 레노증후군, 진동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과거 국시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직업병이죠.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목적은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질 높은 이런 거 수준 높은 이게 아니라요. 그냥 적정하게 제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네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고 고쳐라 이겁니다. 스스로가 중요했죠? 적정한 것도 중요합니다. 부패는 뭐가 번식하고 증식해서 일어나냐? 사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만들었어요. 식품의 변질 과정,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이것까지 진짜 해주고 싶진 않지만 모의고사에 있으니까 일단 짚고는 넘어갈게요. 왜? 모의고사 오답노트 우리가 틀리는 거 짚어줘야 되니까. 발탄. 발효된다. 뭐가? 탄수화물이. 발효는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게 발효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쌀 발효해가지고 식혜 만들죠. 막걸리 만들죠. 이거 다 발효하는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거 발탄. 발효다. 단백질,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거 부패된다 하죠. 계란 썩었어, 고기 썩었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부정부패 하잖아요. 그 부패가 이 부패는 나지만요. 정치인들이 썩었어. 사람도 단백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산패. 지방이 썩었다 하면은요. 산패예요. 산패. 산지 이렇게 외울게요. 그리고 변당지. 뭔가 당질이 지방질이 변질해서 썩은 것은요. 변패래요. 그러면은 솔직히 산패에도 지방 있고요. 변패에도 지방은 있습니다.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모의고사 문제를 위해서는 요거를 알면 좋지만 국가고시를 위해서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기능을 유발하는 수질오염 물질은요. 메틸수은이다. 수은입니다. 그러면은 미나마타병 나와요. 미나마타. 근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제가 이거 안 외워져서 이 문제 넣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수질오염이면은 메틸수은이에요. 그래서 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또 보고 넘어가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진료 비용을 본인이 일부 지불하는 본인 일부 부담제는 본인에게도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나라에서 100% 해주면 조금만 아파도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내야 되면은 아예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비타민 먹고 낫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제를 한다. 우리나라는 20%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나라는 본인이 20% 내요.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거 등급 받은 사람들은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예요. 나라에서 조세로 20% 내줍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공단이 내주는 거예요. 60에서 65%.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건강이란 걸 정의했습니다.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된 상태, 웰빙된 상태. 뭐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막 맛이 갔어. 난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는 오타쿠야. 이러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내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WHO에서 말한 건강의 개념이에요.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건강해야 된다. 잠복기가 가장 짧은 포도상구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이 포도상구균입니다. 뭐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으킬까요? 독한 성질, 독소, 장독소에 의해서 일으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 포도상구균이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생겼다. 요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모의고사에는 장독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국가고시 최근에 뭐 나왔어요? 독소형 식중독 나왔잖아요. 포도상구균은요, 장독소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뭐예요? 과거에 나왔던 실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게 모의고사 아닙니까? 문제는 돌고 돈다. 독소형 식중독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보엘포, 보톨리누 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세 개가 독소형이라는 거. 독한 거죠. 통조림 먹고 걸렸어. 치사율이 높다. 또 웰치균은 토양에도 있다. 그럼 흙에도 파상풍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웰치균도 그럼 파상풍균하고 비슷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 걸렸다 하면은 포도상구균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뉴스에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생겼다. 포도상구균이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균성 식중독 한번 볼까요? 왜? 독소형 나왔으니까 또 안 보고 넘어가면 아쉽다는 거. 살모넬라.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어. 살모넬라 걸린다는 거. 또 계란 알에도 살모넬라 있다. 그래서 수돗물에 씻어서 먹습니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패를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이다. 요것도 국시에 나왔어요. 아리조나, 닭이나 칠면조의 알에서 아리조나가 있다. 또 장구균. 동물의 똥에 있습니다. 장구균. 이거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질 검사했는데 염증 검사했는데 장구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똥균. 똥을 어떻게 닦았다?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닦으니까 이 똥균, 장구균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대장균, 장구균이 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야 된다. 이거 요양보호사에서 허건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등록된 환자 수, 환자의 머릿수, 인두제. 사람인 머리두.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보상을 받습니다. 100명 진료봤어? 너 그럼 월급 얼마?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총 진료비에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 100명 봐야 뭐 월급 2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 총 진료비 억제 효과는 있지만 진료의 질 떨어지고 의사들은 싫어한다. 그리고 인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거 두 개가 중요하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중요하죠? 우리나라 쓰레기는 매립법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은요? 포도상구균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위별수가제, 행위별로 돈 매기는 겁니다. 진료비 과잉 증가에 문제가 있지만 진료의 질은 높겠죠. 의사들이 좋아하겠죠? 사후에 보상하는 거예요. 사후에 돈 낸다. 대학병원 가서 피검사했어. 엑스레이 찍었어. 뭐 어쩌고 했어. 뭐 했어. 맨 마지막에 돈 내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별수가제예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겠죠. 과잉될 수 있으니까. 인두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사람 명수당 하는 거예요. 포괄수가제. 그냥 한꺼번에 그 값을 포괄로 매겨요. 예를 들어서 질병명을 입력하면은 제왕절개. 그 병원에서 이거는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포괄수가제. 그래서 사전에 보상한다. 미리 그냥 금액을 책정한다. 이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행인총, 포봉, 행위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인두제, 사람의 머릿수, 총액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병은 1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해야 돼. 이거예요.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7개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금액을 정한다는 거. 7개 뭐예요? 백내장, 편도선, 제왕절개, 자궁적출술, 충수절제술, 이거 맹장 아닙니까? 탈장수술, 치질수술, 항문수술,
사실 백내장 많이 하고요. 자궁 절제술 많이 하고요. 또 맹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치질수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는 7개를 묶어가지고서는 돈을 그냥 포괄로 매겨라 이것입니다. 산업장에서 보건 상태를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업무는 위생적인 관리이다.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이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합니다. 교재의 적정성도 확인하고 얘가 이해했나 안 했나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아요? 이해했는지 담임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했어? 좀 더 쉽게 수업해야겠구만. 이게 바로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이 학생의 성적을 형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와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조무사 등록할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교육 전에 평가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교육 전에 진단을 뜬다. 진단평가. 한글은 아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 중, 교육 이제 이미 받고 있어. 교육 중. ing죠? 교육 과정도 개선하고요. 얘가 이해했는지도 파악하고요. 좀 지도 방법을 바꿔볼까? 이런 것이 바로 형성평가예요. 그 학생의 성적을 형성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교육이 다 끝났어. 우리 간호조무사학원 졸업했어. 우리에겐 뭐가 남았죠? 국가고시가 남았잖아요. 이걸 합격하기 위한 거죠. 최종 합격은 총괄평가다. 이게 교육 후에 하는 평가, 국가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평가. 교육 전에는 진단, 교육 중, 형성, 교육 끝났어, 총괄평가. 교육 전에, 교육 중에, 교육 후에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관찰법에는 뭐가 있냐? 임산부들에게 신생아 목욕법 실시했다. 뭐 모유수유 알려줬다. 이거 다 시범교육 하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시범교육 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라는 거, 평가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1차 보건의료의 대상자는요. 지역사회 주민의 전체이다. everybody. 1차 보건의료 뭐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일반적인 의원, 조사는 등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1차 의료라는 거. 2차는 병원급, 3차는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이요. 손가락이 창백해진다. 말초 순환장애 드드드드드드. 차감기 하면은요. 레노병, 레노증후군, 진동병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과거 국시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직업병이죠.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목적은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 질 높은 이런 거 수준 높은 이게 아니라요. 그냥 적정하게 제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네 스스로 알아서 예방하고 고쳐라 이겁니다. 스스로가 중요했죠? 적정한 것도 중요합니다. 부패는 뭐가 번식하고 증식해서 일어나냐? 사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만들었어요. 식품의 변질 과정,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이것까지 진짜 해주고 싶진 않지만 모의고사에 있으니까 일단 짚고는 넘어갈게요. 왜? 모의고사 오답노트 우리가 틀리는 거 짚어줘야 되니까. 발탄. 발효된다. 뭐가? 탄수화물이. 발효는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게 발효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쌀 발효해가지고 식혜 만들죠. 막걸리 만들죠. 이거 다 발효하는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거 발탄. 발효다. 단백질, 악취를 내면서 분해되는 거 부패된다 하죠. 계란 썩었어, 고기 썩었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여담인데 부정부패 하잖아요. 그 부패가 이 부패는 나지만요. 정치인들이 썩었어. 사람도 단백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산패. 지방이 썩었다 하면은요. 산패예요. 산패. 산지 이렇게 외울게요. 그리고 변당지. 뭔가 당질이 지방질이 변질해서 썩은 것은요. 변패래요. 그러면은 솔직히 산패에도 지방 있고요. 변패에도 지방은 있습니다. 발탄, 부단, 산지, 변당지. 모의고사 문제를 위해서는 요거를 알면 좋지만 국가고시를 위해서는 모르셔도 된다는 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기능을 유발하는 수질오염 물질은요. 메틸수은이다. 수은입니다. 그러면은 수미, 미나마타병 나와요. 미나마타.
근데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장애. 제가 이거 안 외워져서 이 문제 넣은 거예요. 이거는 바로 수질오염이면은 메틸수은이에요. 그래서 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또 보고 넘어가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진료 비용을 본인이 일부 지불하는 본인 일부 부담제는 본인에게도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나라에서 100% 해주면은 조금만 아파도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조금이라도 내야 되면은 아예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비타민 먹고 낫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제를 한다. 우리나라는 20% 내지 않습니까? 본인이. 우리나라는 본인이 20% 내요.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줍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거 등급 받은 사람들은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예요. 나라에서 조세로 20% 내줍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료 공단이 내주는 거예요. 60에서 65%.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건강이란 걸 정의했습니다.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녕된 상태, 웰빙된 상태. 뭐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막 맛이 갔어. 난 사회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는 오타쿠야. 이러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내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WHO에서 말한 건강의 개념이에요. 신정사 안녕.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건강해야 된다. 잠복기가 가장 짧은 포도상구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이 포도상구균입니다. 뭐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으킬까요? 독한 성질, 독소, 장독소에 의해서 일으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 포도상구균이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생겼다. 요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모의고사에는 장독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국가고시 최근에 뭐 나왔어요? 독소형 식중독 나왔잖아요. 포도상구균은요, 장독소이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는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뭐예요? 과거에 나왔던 실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게 모의고사 아닙니까? 문제는 돌고 돈다. 독소형 식중독 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보엘포, 보톨리누 스균, 웰치균, 포도상구균이 세 개가 독소형이라는 거. 독한 거죠. 통조림 먹고 걸렸어. 치사율이 높다. 또 웰치균은 토양에도 있다. 그럼 흙에도 파상풍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웰치균도 그럼 파상풍균하고 비슷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 잠복기가 가장 짧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집단 식중독 걸렸다 하면은 포도상구균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뉴스에서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생겼다. 포도상구균이군.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균성 식중독 한번 볼까요? 왜? 독소형 나왔으니까 또 안 보고 넘어가면 아쉽다는 거. 살모넬라.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어. 살모넬라 걸린다는 거. 또 계란 알에도 살모넬라 있다. 그래서 수돗물에 씻어서 먹습니다. 이게 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패를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이다. 요것도 국시에 나왔어요. 아리조나, 닭이나 칠면조의 알에서 아리조나가 있다. 또 장구균. 동물의 똥에 있습니다. 장구균. 이거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질 검사했는데 염증 검사했는데 장구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똥균. 똥을 어떻게 닦았다? 요도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닦으니까 이 똥균, 장구균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대장균, 장구균이 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아야 된다. 이거 요양보호사에서 허건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등록된 환자 수, 환자의 머릿수, 인두제. 사람인 머리두.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의사가 보상을 받습니다. 100명 진료봤어? 너 그럼 월급 얼마?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총 진료비에 억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 100명 봐야 뭐 월급 2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 총 진료비 억제 효과는 있지만 진료의 질 떨어지고 의사들은 싫어한다. 그리고 인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거 두 개가 중요하다. 행위별수과제와 포괄수과제.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별수과제와 포괄수과제 중요하죠? 우리나라 쓰레기는 내리법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은요? 포도상구균이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위별수과제, 행위별로 돈 매기는 겁니다. 진료비 과잉 증가에 문제가 있지만 진료의
질은 높겠죠. 의사들이 좋아하겠죠. 사후에 보상하는 거예요. 사후에 돈 낸다. 대학병원 가서 피 검사했어. 엑스레이 찍었어. 뭐 어쩌고 했어. 뭐 했어. 맨 마지막에 돈 내지 않습니까? 이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겠죠. 과잉될 수 있으니까. 인두제는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사람 명수당 하는 거예요. 포괄 수가제. 그냥 한꺼번에 그 값을 포괄로 매겨요. 예를 들어서 질병명을 입력하면은 제왕절개. 그 병원에서 이거는 1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 이런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포괄수가제. 그래서 사전에 보상한다. 미리 그냥 금액을 책정한다. 이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행인총, 보봉,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인두제, 사람의 머릿수, 총액을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병은 1,000만 원 이내에서 해결해야 돼. 이거예요. 포괄수가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죠. 7개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금액을 정한다는 거. 7개 뭐예요? 백내장, 편도선, 제왕절개, 자궁적출술, 충수절제술, 이거 맹장 아닙니까? 탈장수술, 치질수술, 항문수술. 사실 백내장 많이 하고요. 자궁절제술 많이 하고요. 또 맹장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치질수술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거는 7개를 묶어가지고서는 돈을 그냥 포괄로 매겨라. 이것입니다. 산업장에서 보건 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의 기본적인 업무는 위생적인 관리이다.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이 교육 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합니다. 교재의 적정성도 확인하고 얘가 이해했나 안 했나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아요? 이해했는지 담임이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못했어? 좀 더 쉽게 수업해야겠구만. 이게 바로 형성평가라는 거예요. 이 학생의 성적을 형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와요. 교육 전에 하는 평가, 진단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조무사 등록할 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교육 전에 평가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교육 전에 진단을 뜬다. 진단평가. 한글은 아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 중, 교육 이제 이미 받고 있어. 교육 중. ing죠? 교육 과정도 개선하고요. 얘가 이해했는지도 파악하고요. 좀 지도 방법을 바꿔볼까? 이런 것이 바로 형성평가예요. 그 학생의 성적을 형성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형성평가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교육이 다 끝났어. 우리 간호조무사학원 졸업했어. 우리에겐 뭐가 남았죠? 국가고시가 남았잖아요. 이걸 합격하기 위한 거죠. 최종 합격은 총괄평가다. 이게 교육 후에 하는 평가, 국가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평가. 교육 전에는 진단, 교육 중, 형성, 교육 끝났어, 총괄평가. 교육 전에, 교육 중에, 교육 후에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관찰법에는 뭐가 있냐? 임산부들에게 신생아 목욕법 실시했다. 뭐 모유수유 알려줬다. 이거 다 시범교육 하죠?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자가주사 시범교육 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라는 거, 평가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